이 하얀 크림 덩어리에 주목해 주십시오. 마요네즈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맞을 수도 있는 기묘한 언저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서는 통할 날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서도 저는 이거를 맛을 안 보고 인생을 하직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바로 그 제품 미라클 휘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 온 세상이 경제대공황이라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던 19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주머니는 가벼웠지 어떻게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망은 버릴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시카고의 한 박람회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미라클 휘비입니다. 크래프트라는, 지금은 여러분도 익히 아는 그 회사가 만들어냈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순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당시 찰스 채프먼이라는 양반이 맥스 크로스라는 이름의 샐러드 드레싱 기계를 발명했는데 이 기계가 아주 물건이었어요. 기름과 계란, 식초 같은 재료들을 그냥 섞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입자로 유화시켜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부드럽고 안정적인 크림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크래프트는 이 기계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고 낼름사들였죠. 그리고 이걸로 뭘 만들까 고민하다가 당시 비쌌던 마요네즈를 대체할 만한 더 저렴하면서도 맛은 더 자극적인 그런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미라클 휘브는 말 그대로 기적의 채찍이라는 이름처럼 출시되자마자 미국인들의 식탁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대공황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이 저렴하면서도 독특한 맛의 스프레드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자 값싼 사치였죠. 단 6개월 만에 미라클 휘브는 기존 마요네즈 시장의 왕좌를 빼앗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샐러드 드레싱이자 스프레드로 등극해버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건 하나의 사회현상이었고 맛의 혁명이었습니다. 마요네즈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미라클 휘브의 시대를 연 것이죠. 여기서 드는 의문, 도대체 이 미라클 휘브가 뭐길래 마요네즈를 찍어 누르고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그 정체성에 있습니다. 미라클 휘브는 스스로를 마요네즈라고 부르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마요네즈가 아닙니다. 왜냐? 미국 식품의약국 규정상 마요네즈는 최소 65%의 식물성 기름을 함유해야 하는데 미라클 휘브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대신 그 자리를 물과 설탕 그리고 20여 가지가 넘는 비밀스러운 향신료들이 채우고 있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미라클 휘브는 마요네즈의 짝퉁이나 하이 호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태생부터 마요네즈와는 다른 길을 걷기로 작정한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 셈이죠. 마요네즈가 기름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중심으로 하는 묵직한 베이스라면 미라클 휘브는 그보다 훨씬 가볍고 더 달콤하고 더 새콤하며 끝맛은 알싸하게 톡 쏘는 아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맛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조용한 클래식 연주회 장의 난입한 펑크 록밴드 같다고나 할까요? 고요함을 깨뜨리는 짜릿한 불협화음, 바로 그게 미라클 휘브의 매력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미라클 휘브 때문에 사람들이 진지하게 편이 갈려서 싸웁니다. 마요파와 미라클 휘파로 나뉘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부먹 찍먹 논쟁 마냥 어떤 샌드위치에 뭘 넣어야 진정한 맛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니 이 소스 하나가 가진 문화적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시죠? 크래프트사에서 직접 우리는 모두를 위한 제품이 아닙니다 라는 식의 배짱 두둑한 광고 캠페인을 펼쳤을 정도니까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이 논쟁을 마케팅으로 활용해버리는 아주 영리하고도 뻔뻔한 전략이었죠. 당신은 마요네즈의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미라클 휘브의 짜릿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험에 동참할 것인가 하고 묻는 겁니다. 과연 맛이 어떻길래? 일단 숟가락으로 미라클 휘브를 한 스푼 푹 펐을 때 그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마요네즈처럼 묵직하게 툭 떨어지는 기름진 질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가볍고 공기를 많이 머금은 듯한, 푹신하면서도 몽글몽글한, 마치 구름을 굳혀놓은 듯한 질감입니다. 색깔도 순백색이 아니라 살짝 아이보리 빛이 도는 것이 뭔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색이죠. 그리고 이걸 입에 넣는 순간 혀가 잠시 혼란에 빠지는데 가장 먼저 혀를 때리는 것은 기름의 고소함이 아니라 아주 명랑하고 경쾌한 단맛입니다. 하지만 이 단맛은 설탕처럼 끈적하게 달라붙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마치 잘 익은 과일의 첫잎처럼 기분 좋게 터지면서 침샘을 자극하는 아주 세련된 단맛이죠. 그리고 그 단맛이 채 가시기도 전에 뒤통수를 후려치듯 짜릿한 신맛이 맹렬하게 돌진해 들어옵니다. 이 신맛은 식초의 단순한 시큼함과는 차원이 다른데 파프리카와 겨자 같은 향신료에서 우러나온 아주 복합적이고 알싸한,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상쾌한 자극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20여 가지 향신료의 정체는 물론 기업 비밀이겠지만 혀를 가만히 집중시켜보면 어렴풋이 힌트를 느낄 수 있는데, 분명히 겨자 분말의 알싸함이 존재하고 마늘가루와 양파가루가 만들어내는 감칠맛의 기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 깊은 곳 어딘가에서 파프리카 가루가 희미하게 붉은빛의 풍미를 더하고
하고 아주 미량의 샐러리 씨앗이나 후추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맛의 심도를 더하는 듯한 그런 아득한 느낌이 들죠. 마치 혀 위에서 달콤한 솜사탕과 짜릿한 탄산수가 미친듯이 왈츠를 추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부드러움과 날카로움, 달콤함과 새콤함이라는 서로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맛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어느 순간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면서 폭발적인 맛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맛의 향연이 끝난 후 입안에 남는 것은 기름의 눅진한 잔여감이 아니라 아주 깔끔하고 개운한, 그러면서도 은은하게 남는 향신료의 여운입니다. 이게 바로 미라클 휘핑 것입니다. 그럼 이 요물 같은 소스를 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가장 맛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곳입니다. 가장 클래식한 방법은 역시 샌드위치죠. 특히 칠면조나 햄, 로스트비프처럼 담백한 고기가 들어간 샌드위치에 이 미라클 휘을 듬뿍 바르는 순간 평범했던 샌드위치는 한순간에 침샘을 폭행해버리는 요리로 변신합니다. 고기의 담백함은 미라클 휘의 달콤하고 새콤한 맛을 만나 더욱 풍성해지고 빵의 퍽퍽함은 그 크리미한 질감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죠. 삶은 계란과 으깬 감자에 버무려 만드는 샐러드는 또 어떻고요? 마요네즈로 만들었을 때 그 텁텁하고 무거운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훨씬 더 산뜻하고 경쾌한 맛의 샐러드가 탄생합니다. 느끼함이 덜하니까 끝도 없이 퍼먹게 되는 부작용은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참치 통조림에 섞어서 크래커 위에 올려 먹는 카나페, 튀긴 닭고기나 새우를 찍어 먹는 디핑 소스로도 그만입니다. 미라클 휘 특유의 톡 쏘는 맛이 튀김의 기름진 맛을 완벽하게 잡아주면서 맛의 균형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거든요. 이 미라클 휘을 우리 한식에 접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름에 바삭하게 부쳐낸 김치전이나 해물파전, 그 뜨거운 전을 간장 대신 이 미라클 휘에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전의 고소하고 기름진 맛이 미라클 휘의 새콤달콤하고 크리미한 질감과 만나 마치 고급스러운 서양식 안주를 먹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느끼함은 사라지고 감칠맛만 남아 막걸리고 맥주고 술을 끝없이 부르는 맛이죠. 그리고 매콤한 비빔국수에 한 숟갈 넣어본다면 매운맛은 한결 부드러워지면서도 미라클 휘의 단맛과 신맛이 양념장과 어우러져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맛의 비빔국수가 탄생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미국인들의 식탁 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화의 아이콘,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이걸 발견하신다면 늘 습관처럼 집어들던 마요네즈 대신 이 미라클 휘을 한번 카트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에, 샐러드에, 아니면 뜨끈한 김치전에 혹은 숟가락으로 한번 푹 퍼서 그 맛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대 당신의 미식 세계는 미라클 휘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